네, 오늘은 이제 무더웠던 여름, 가장 폭락장이 심했던 그 여름 6, 7, 8월을 마무리 짓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날이었고요. 원래는 옵션 만기일이 내일이어야 되는데 연휴 시작으로 인해서 앞당겨져서 수요일에 만기가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지만 당연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제가 한 달 전부터 언제냐면 8월 옵션 만기일이 딱 끝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코스피의 방향성입니다. 코스피의 방향성.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8월 중순부터 옵션을 9월 물했다가 이 코스피 환산으로 2050포인트에 그냥 갖다 놓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 방송을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주목해서 보신 분들은 그냥 제가 한 서너 번 이상, 한 대여섯 번은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 그 이상도 거의 뭐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2050에 최대한 갖다 놓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8월 달에 8월 한 중순 때 어떤 모습을 코스피가 보여도 그냥 상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죠. 이때도 푹 빠졌을 때 여기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코스피는 이제 앞으로 더 빠지고 1900도 다시 한번 깨지면서 무슨 1900 깨졌었잖아. 여기 1800 어디야? 여기가 1000 안 깨졌 1909 1900을 위협했었잖아. 여기서 깨졌고 1900을 또 깨지고 막 난리가 날 거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무조건 아니다. 이미 다 반영됐고 옵션물에 따라서 코스피는 2050을 갖다 놔야 된다. 지금 2000도 아니고 1950도 아니고 1900이던 시절 1900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니다. 2050에 갖다 놔야 된다. 언제까지? 정확한 날짜 9월 11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9월 11일까지 코스피 2050에 갖다 놔야 된다고요. 한 번도 저는 말 바꾼 적이 없습니다. 왜? 옵션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계속 제가 중간중간 설명해 드렸고 결국엔 오늘 9월 11일이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코스피는 결국 장 마감 직전에 2050포인트 딱 2050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50 금방까지 거의 뭐 2050도 찍었잖아요. 막판에 코스피 선물은 270에서 272포인트 정도 딱 그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목표 달성했어요. 외국인들은 일찌감치 다 벌어먹는 곳으로 갖다 놨어요. 근데 오늘 바빴던 건 기관들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기관들이 있다가는 외국인들이 독식하고 말 거라는 위기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코스피의 자금이 기관들이 땡겨 놓은 겁니다. 오늘 기관들 열심히 샀죠. 금융투자, 특히 금융투자 연기금, 환산지수 선물하고 다 올려놔야 돼요. 지금 뭔가 대형주 건드려가지고 올려놔야 돼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여유로워요. 이미 달성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게임 끝내고 기관들이 자기네들 좀 먹는 구조로 갈 거냐 말 거냐 싸움이었어요. 열심히 선물 맞춰서 현물도 올리고 결국에는 결과로는 개인들 참패, 외국인 압승, 기관 조금 먹는 구조로 끝이 났습니다. 뻔한 노름이었어요. 이래서 제가 8월달 중순 때도 늦지 않았으니 돈 있으면 더 투입을 시켜도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시장은 올라가니까. 어차피 시장은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악재들 많이 있었잖아요. 디플레이션 공포니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으니까 이제부터 폭락할 거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이미 내려왔는데 새로운 걸 갖다 붙이면서 개인들 공포감 극대화시키면서 자꾸만 푸 쪽에 걸게 만들었어요. 개인들은 떨어져라 코스피 떨어져라 선물 떨어지고 옵션 다 떨어지는 쪽에 베팅했어요.
코스피 떨어지는 쪽에 1900대 이하로 가자. 1900선에서 끝날 거다. 왜? 그만큼 부담스러운 내용들을 많이 접했으니까. 시장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접해놨으니까. 저는 그것도 고의적으로 방출한 거라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무나 뚜렷하게 외국인들이 상방을 갖다 놓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들이 개인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야만 외국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기관들도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스러운 뉴스들은 만들어져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번에는 너무 뚜렷했거든요. 개인들은 부정적으로만 계속 보고 시장은 개인들 바보 만들면서 코스피 계속 올라오고 이랬던 겁니다. 계속 올라왔잖아요. 너무나 정해진 답이었어요.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걸 통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하진 않지만 참고 삼아 거기서 매매를 하면서 포지션 전략이라도 잘 짤 수 있잖아요. 보유 전략으로 가거나 매수할 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거나 등등. 코스닥은 코스피의 자금이 집중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같이 못 따라갈 수 있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자금이 몰리면서 코스닥 쪽을 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실제로 팔았잖아요. 어제까지. 오늘은 좀 샀지만. 외국인들도 어느 정도 한정된 자금을 굴리기 때문에 코스피에 집중되는 날은 코스닥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어제까지 조금 눌린 겁니다. 그런데 한 국가의 두 가지 증시가 너무나 다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내려올 때는 어느 정도 같이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갑니다. 너무나 완전 반대의 길을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 먼저 옵션 때문에 먼저 이렇게 끌어올렸으면 코스닥도 어느 정도 키를 맞추게 돼요. 지금 좀 밀려있잖아요. 키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 코스닥을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바이오 대형주죠 뭐. 그쵸? 어제까지 바이오 대형주 뭐 했는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이번 주 이틀 동안 정치 테마주 움직이고 대북주 움직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바이오 대형주 거의 거래 없이 주춤거렸죠. 밀렸죠. 자연스럽게 시장은 떨어졌어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이제 코스피 이제 끝났고 코스닥 키 맞추기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대형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헬릭스미스 이런 거 올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올라왔잖아요. 오늘 거기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올라왔잖아요. 물론 아침에는 또 홍정욱주 KN은 움직이고 또 오후에는 잠깐 대북주들 또 철도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수급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나 결국엔 오늘의 핵심은 바이오주가 올라왔다는 겁니다. 바이오 대형주가. 오늘 만약에 바이오 대형주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오늘 바이오 대형주에 자금이 안 들어왔다면 애초에 계획대로 추석 연휴 앞두고 10% 정도 혹은 그 이상이라도 현금을 조금 만들어서 가려고 했어요. 뭐 억지를 쓰진 않겠지만. 그런데 분위기가 그게 아니거든. 추석 연휴 4일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 변수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기면 조금 안 좋겠지만, 그럴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고, 뭐 갑자기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미사일 쏘는 거 가지고는 이제 별거 없어요. 미사일 쐈는데 뭐 갑자기 뭐 내륙에 육지에 사고가 나서 떨어진다든가, 오늘 9월 11일인데 뭐 9.11 테러 같은 게 뭐 생긴다든가, 뭐 그런 거 아니면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바이오 대형주의 자금이 집중되면서 코스피와 키 맞추기를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구름대 파란 구름대 61선 근접하면서 문 따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생각대로 옵션대로 시장이 만들어졌고, 코스닥도 정말 그래야만 하는데 라고 생각했던 대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번 옵션막이 끝나고 10월 거 봐줘야 돼요. 10월, 11월, 12월물 봐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크게 변화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난할 겁니다. 4분기는 대부분이 4분기에 뭔가 전환점을 만들 거라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다 미리 2분기 때부터 말을 해놓은 게 있죠.
경기의 정점을 지나가고 4분기 때부터는 좀 나아질 거다. 맞아요. 어느 정도는. 지표는 이미 정점을, 최저점을 찍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이 바닥에서 노는 거고. 먼저 최저를 찍으려고 하니까 먼저 주가는 떨어진 거고. 정점은 4분기에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로 실제로도 뭐든지 어떤 거 수출도 수출 반도체 경기 뭐 마찬가지 다 할 거 없이 최저점을 이제 찍고 터날 상황이에요. 4분기 정도에. 그래서 주가는 찍는다고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턴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구간을 어느 정도 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4분기부터 시작돼가지고 내년도까지 해가지고 전환이 될 거라, 변곡점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앞두고 증시는 먼저 올라갈 거고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앞서서 올라갈 거고 경기에 선행하니까. 하여튼 오늘 옵션에 좀 중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결과는 정말 한 달 동안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올라갔다. 한 번도 말바꿈 없이 시장이 뭐 4% 떨어지든 3% 떨어지든 상관없이 그냥 코스피는 2050 갈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 왔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오늘은 끝났고 여기에 무리하게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는 코스피가 좀 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0포인트라든가 하여튼 조정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제 코스닥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더욱더 키 맞추기가 돼야 되거든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이 오전장에 잠깐만. 요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옵션인데 자, 요게 오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전의 모습이었고 이게 이제 행사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걸 가지고 지수를 환산한 구간입니다. 사이가 2050이 되겠죠. 개인들은 여기서 열심히 챙기고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그리고 더 올라가라에 좀 올라가는 쪽에 좀 만들어놨죠. 올라가려면 아예 더 올라가고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 버리고 아니면 내려가라. 203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라. 열심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들은 뭐 여기다가 뭐 잔뜩 해놨죠. 여기다가. 근데 오후장에 막판에 어떻게 바뀌었냐? 막판에 옵션은 막판에 바뀌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디테일한 만큼은 막판에 바뀌어요. 굵직한 거는 미리 다 정해놓고 보세요. 완벽하게 제어를 해놨어요.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특히 개인들 딱 요 구간만 피해서 이 구간만 피해서 마감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또 저 구간에서만 종가가 형성이 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개인들이 요 구간만 피해서 끝나길. 그럼 뭐 그게 뭐 허락을 해주나? 외국인들이 잔뜩 그 구간에서 독주를 하면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환산지수 2040에서 2060 사이 270 1.30 270에서 272.5 사이 정확하잖아요. 개인들은 필패 그냥 완전 참패죠. 이번에 참패. 원래 그래요. 근데 원래 하여튼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이렇게 끝났고 이제는 다음 주에 깔끔하게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뭐 추석 연휴 때 뭐 별다른 일만 안 생기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현금이 많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무리 없습니다. 현금이 아직까지도 현금보다 주식이 나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아직까지 시장은 더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고 많이 내려왔으니까 저점이 깡패죠.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는 게 가장 좋은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8월달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주워 담기 바쁘셔도 충분하다. 그게 거기서 이제 어떤 종목으로 주워 담느냐 뭐 그런 거 문제였죠. 이제 대북주가 올 것이다 해서 대북주 같은 것들도 괜찮았고 대북주가 와야지 중소형 장세가 펼쳐지는데 대북주가 어제부터 도래했고 또 특히 미국에서 볼턴 보좌관 경질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대북 정책을 방해를 했어요. 유연한 대북 정책이 방해되고 있었어요. 항상 이제 북한과 긴장감을 유지를 시키면서 무기를 팔려고 하는 건지, 한반도의 긴장감을 계속 좀 이제 그게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은 대북주의 전체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한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먼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 먼저 안 것처럼 대북주가 어제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이 대북주가 물론 이제부터 스타트 걸고 오래 갈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 많은 건 또 대북주가 또 개인들이 또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결코. 한 1, 2주 정도에 또 고생스러운 위치를 또 만들다가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섹터 중에 철도는 조금 세요. 철도는 좀 세는데 미리 준비가 된 상태에서 철도는 미리 1, 2주 전에 얘기가 먼저 돌았거든요. 철도에 대한 관점은. 근데 나머지 섹터는 아직까지 바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에 횡보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을 좀 두고 좋은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타점 잡아가지고 매수를 하면 정말 대북주에 다시 새로운 파동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볼턴 경질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확정된 건 없으니까 이제 얘기만 있는 거잖아요. 난 경질시키기로 했다, 트럼프는. 그렇죠? 볼턴한테 사임을 권유했다. 뭐 서로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볼턴은 또 자기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했다고 말하는 것 같고, 서로 얘기가 달라요. 그거는 이제 추석 때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런 흐름들 보면서 전략을 짜되,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대북주들도 약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간을 좀 둘 거예요. 개인들한테 쉽게 수익을 내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대북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바이오는 핵심이에요. 시장이 키맞추기 되고 올라간다 봤을 때 바이오를 빼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결코. 그래서 바이오 대형주가 오늘 올라왔다는 사실은 굉장히 앞으로 시장을 살릴 거라는 의지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 편히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오늘 61선을 돌파는 못했지만 이 정도면 양호해요. 이 정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5% 올라갈 정도면은 다른 종목으로 치면은 20% 상승이에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5만원대까지 가는 동안에 코스닥은 650포인트를 또 향해 갈 겁니다. 얘가 5만원 정도 가면은 650포인트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0일 돌파해주고요. 구름대 넘어가지고, 대부분의 종목이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 구름대 열쇠 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구름대와 60일선의 만남을 키를 열고 있는 구간이다. 많은 종목들이, 대다수의 종목들이 정말 저 위치에서 보이는 게 많아요. 미리 돌파한 것들은 더 센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시장에서 1000개 이상의 종목들은 다 살펴보시면 지금 다 이 위치에 있을 겁니다. 밑에 구름대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시간이 한 2, 3주 정도, 한 달 가까이 흘러서 60일선과 지금 만나는 위치에 대부분 올라왔고, 조금 더 여기서 센 거는 지금 오늘 돌파했을 겁니다. 그 구름대 안에 머리를 들이밀고 이 안에 들어와서 60일을 돌파를 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고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은 한국내화 같은 거 돌파 하루 만에 바깥으로 빠져나갔죠. 60일선 돌파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많아요. 지금 종목들 살펴보세요. 하나둘씩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지금 평소에 거래 없이 밀려있던 것들, 시장 따라서 밀려있던 것들, 정상파동이에요. 다 전부 다 시장 따라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정상파동들입니다. 오히려 많이 올라간 것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많이 내려갔거나 많이 그거를 시장과 유사한 패턴이 아닌 건 오히려 더 비정상이고, 그 비정상 속에서 단기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머지 종목은 정상적인 흐름을 가는 것들은 보유하고 있다면 앞으로 갈 길을 분석을 좀 더 이게 갈 길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전략을 짜면 되겠고, 열린 구간 뭐 없다면 오히려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티어 오를 구간을 노려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시기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기는 10월달이 되면은 다 달라질 겁니다. 이제 구름대 라인을 벗어난 것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 안에서 헤매는 것들도 생길 것이고, 아예 밀리는 것들은 요거는 좀 비중을 줄여야 나가겠다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유효할 겁니다. 어쨌든 9월달에는 이제
그 구간 구름대를 어떻게 타는지를 한번 잘 살피면서 대응을 해주시고요. 10월달이 넘어가면 이제 다른 전략을 세워야 될 겁니다. 그 시기에 맞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오늘은 옵션물에 집중해가지고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는 추석 지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는 큰 기조를 유지를 한 채 거기서 세부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